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요 예제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역시 자 우클릭을 해서 자 new 해서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ex03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한번 해볼 거는요, 화폐 있죠, 그죠? 화폐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저 한번 볼까요? 뭐 자동 판매기 있죠, 그죠? 자동 판매기, 우리 이런 그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판매기를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여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1,000원짜리 지폐, 그죠? 지폐와 그리고 500원짜리, 그죠? 500원 그리고 100원 짜리 동전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물건 값을 이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예요. 물건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죠? 받아서 이것들이 각각 1,000원짜리, 1,000원권, 그러니까 1,000원짜리라고 하기보다는 1,000원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000원권, 그죠? 1,000원권 지폐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000원권 지폐 1,000원권 지폐 하고요.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하고요.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그죠? 동전의 개수를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이제 이 동전의 개수를 입력하면 거스름돈을 계산하여서 동전으로 반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물건 값이 750원이에요. 근데 제가 1,000원짜리 지폐를 한 개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거스름돈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1,000원을 입력을 750원인데 물건 값이, 거기다가 1,000원짜리 지폐를 내가 한 개 넣었어요. 그러면 100원짜리 두 개하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10원짜리 5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250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아니면 50원짜리 한 개를 하든가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것도 역시 변수의 일종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물건 값을 한번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템 프라이스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물건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숫자로 입력을 받아야 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해왔듯이 int 함수 안에다가 우리가 input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건 값이 얼마냐, 물건 값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건 값이 입력이 되면 이 input이라는 놈은 스트링 문자열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 값을 이제 여기에 우리가 물건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숫자로 변환을 시켜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 값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00원짜리 지폐 개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폐가 영어로 뭐였죠?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보죠. 1,000원짜리 지폐니까, 1,000 하고요. 언더바, 빌즈라고 할까요? 빌즈. 그죠? 여기에다가, 역시,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이것도 위에 하고 똑같이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1,000원권 1,000원 지폐 개수 개수 입력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숫자로 시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빌즈 언더바 1000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 넣고 또 하나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이번에는 동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인이라고 할게요. 코인 해서 500이라고 하고요. 500원짜리. 그리고 얘는 코인하고 100원짜리 입력을 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500원짜리 500원 동전. 그죠? 동전 개수 입력. 이거는 100원 동전 개수 입력을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물건 값이 얼만데 내가 지폐를 투입하고 혹은 이거를 투입했을 때 거스름돈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스름돈, 그죠? 거스름돈을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스름돈은 노드머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드머니라고 우리가 여기다가 거스름돈을 이제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거스름돈 구하기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노드머니라고 주면 될 거예요. 그죠? 노드머니에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 빌즈 10에다가 그죠? 그리고 곱하기 이게는 개수를 입력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 여기 얘는 1이나 2나 이 값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보기가 싫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묶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코인 500짜리를 또 역시 곱하기를 해서 500을 더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해서 코인 이것도 갈로로 할게요. 코인 100에다가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계산이 됐다면 여기서 자 이거를 대갈로로 또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센스 있는 방법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빼기 해서 뭘 빼주면 돼요? 그렇죠. 가격, 아이템 프라이스를 이제 상품 가격을 빼주면 결국에는 거스름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조건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면 그것은 잘못된 값이죠. 그죠? 그래서 물론 그럴 때는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우리가 더 입력을 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돈을 더 넣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스름돈을 구했단 말이죠. 노드머니로. 그죠? 그러면 이 노드머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가 노드머니가 2,000원이에요. 그죠? 2,000원이면 남은 거스름돈이 2,000원이면 우리가 배웠던 연산자 중에서 퍼센트라는 나머지 연산자가 있었어요. 그죠?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혹은 나누기를 이용을 해서 이 나누기 그죠? 예, 여기에서 이렇게 했지만 백슬래시 두 개를 넣으면 나누기 기호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나눠서 몫이 나오잖아요. 그죠? 몫이 나오면 그거는 몇 개, 그리고 나머지 그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그 값을 구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렇게 거스름돈을 구했다. 구했으면 1차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모르시겠어요? 예. 1차적으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거스름돈을 받을 때 이 지폐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동 판매기잖아요. 그죠? 자동 판매기 때문에 판매기이기 때문에 거스름돈을 1,000원짜리로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500원짜리부터 시작을 해서 100원, 그리고 50원, 그리고 10원, 그리고 1원. 1원짜리도 요즘 나오나요? 뭐 여튼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먼저 자 여기에서 우리가 거스름돈, 그죠? 거스름돈을 가지고 500원짜리 500원 동전 개수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거스름돈 500원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N 코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500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노드머니에서 우리가 나누기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수를 리턴하잖아요. 그죠? 정수값 실수를 리턴하지 않죠. 한 개를 넣으면 실수를 리턴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500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죠?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누면 500원짜리 개수가 여기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거스름돈으로 계산하면 500원짜리 동전 개수가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N코인 500에. 그 다음에 노드 머니에다가 여기에서 이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노드 머니를 우리가 퍼센트 그리고 500을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500으로 나눠서 떨어진 목들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금액들이 노드머니에 여기에 그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500원으로 나눈 나머지 값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에 내가 나머지가 1,100원이 남았다고 해요. 거스름돈이. 그렇다면 이 1,100원을 우리가 거슬러 줄 때 먼저 여기서 나눠버렸죠. N코인에다가. 그래서 500으로 나누니까 얘는 2가 될 거예요. 그죠? 2가 되고 얘는 1,100에다가 퍼센트 500을 했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남아요? 나머지가 얼만데요? 100이잖아요. 그죠? 100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100원 가지고 또다시 100원이라는 동전 개수를 계산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거스름돈 100원의 동전 개수를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N코인 10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드머니를 나누는데 얘를 역시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차지 역시 100으로 나누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얘는 100원으로 나눈 나머지 값들이 나올 거잖아요. 만약에 1,100원이었다. 그러면 1,100원이었으면 여기서 100원이 여기서 나머지가 나왔으니까 얘는 지금 현재 노드머니는 10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버리죠. 나머지가 없잖아. 그죠?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500원짜리 2개 그리고 100원짜리 1개 이렇게 출력이 되고 끝난다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거 말고 이제 또 복잡한 식이 될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50원짜리도 있죠. 그죠? 50원 해서 여기다가 50원 하고 N코인 50원 이렇게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50원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이렇게 우리가 또 가져가면 될 것이고 또 역시 복사를 해서 이번엔 10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10원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맞나요? 10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원짜리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요. 거스름돈 1원 동전 개수를 계산하는데 1원은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없어요. 그죠?
남는 게 없으, 이거를 왜 10원인데 저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1이에요. 그죠? N코인 1. 이거는 N코인 10 맞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나눌 게 없어요. 나머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여기에다가 그냥 노드머니를 대입을 하면 끝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런 자리 동전 개수는 더 이상 나눌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프린트해서 찍어버리면 되죠. 어떻게? 자, 먼저 500원짜리는 몇 개냐? 500원짜리 개수 이렇게 하고 쉼표를 찍어도 되죠. 쉼표를 찍는 게 편하니까. 그럼 여기다가 N 코인 500을 이렇게 찍어주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100원짜리 개수, 100원의 개수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역시 뭡니까? N 코인 100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역시 이렇게 해서 뭡니까? 50원이죠. 그 다음에는. 맞나요? 그래서 50원 개수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N코인 50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10원짜리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 좀 내려서 자 10원짜리 개수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넣어주면 돼요? N코인 10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원짜리죠. 1원 개수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N코인 1을 이렇게 넣어주면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컨트롤 Alt Shift F10을 눌러서 EX03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물건 값을 입력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7871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1000원짜리 지폐 개수를 10개를 입력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500원짜리는 하나도 입력을 안 했어요. 100원짜리도.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1000원짜리를 입력을 하니 10개를 입력을 했어요. 그럼 10,000원이다. 그죠? 10,000원에서 빼기 7871이죠. 그죠? 7871인데 이거를 이제 좀 보기 좋게 좀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거스름돈을 한번 찍어 봐야 되겠네요. 그죠? 프린트 하고요. 여기다가 거스름돈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노드 머니를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고요. 여기다가 7871 입력을 했고 1000원짜리 10장 10,000원이다. 그죠? 그리고 빵 했어요. 하니까 2129가 잔돈이에요. 거스름돈이에요. 그죠? 그러면 500원짜리 개수는 4개가 맞다. 그죠? 5, 4, 20 하니까 2,000원이고 그 다음 129원이 남았다. 그죠? 129원 그러면 100원짜리 개수가 1개 맞다. 그죠? 그죠? 예. 그러면 1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9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50원짜리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10원짜리 개수는 2개가 맞죠? 맞나요? 그 다음에 1원짜리 개수는 9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 충분히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쉼표를 좀 붙일게요. 여기에도 쉼표를 좀 붙여서 좀 보기 좋게끔 자, 이렇게 쉼표를 붙여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5,755원짜리다. 물건 값이 이렇게 해서 지폐 개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4개 1,000원짜리를 입력을 했고 동전을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동전을 3개를 입력을 하면 얼마예요? 5,500원인가요? 얼마예요? 5,000, 4,000, 5,500원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제가 한 8개를, 아니, 5개를 입력을 했어요. 그럼 5,500원에서 6,000원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거 4,000원, 이거 1,500원, 이거 500원 하니까 6,000원에서 거스름돈, 아니, 우리가 돈을 투입한 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요걸 빼면 245원이 남는 거 맞죠? 그래서 500원짜리는 안 되죠. 제로. 그리고 200원짜리는 2개 맞다. 그죠? 나머지 45원 남았으니까 45원은 50원짜리 안 되죠. 그리고 10원짜리 개수는 4개가 맞죠. 그리고 1원짜리는 5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스름돈을 이렇게 계산을 한번 우리가 해 볼 수가 있었네요.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웠던 이러한 변수들의 값들을 이렇게 int 함수로 다 받아내서 뭐 이러한 괄호 우선순위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거스름돈을 찍어봤고 각각의 동전의 개수들을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제 우리가 따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메서드로 만들어 가지고 클래스에서 그냥 함수 호출, 메서드 호출을 해버리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지금은 우리가 변수의 연장선에서 자료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예제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문자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 우클릭을 해서 자, new 해서 python 파일 하고 ex04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문자열에 대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 웰컴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해피 그죠? 뉴 이어 2021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시점이 여기에 보시면 2021년 1월 28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자열을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웰컴 이렇게 해서 Alt Shift F10을 이용을 해서 EX04를 했어요. 근데 값이 안 나온다. 그죠? 근데 파이썬 쉘에서는 이것들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크립트 형태 모드이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해서 우리가 웰컴이라는 이놈을 이제 컨트롤 F5번 눌러보면 자, 해피 뉴 이어 해서 2021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큰 따옴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큰 따옴표든 쌍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쌍따옴표. 큰 따옴표라고도 하고 큰 따옴표라고 할게요. 큰 따옴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더블 코테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쌍따옴표로 묶으면 뭐가 된다고요? 문자열이 된다 라는 거죠. 맞나요? 자, 이 뭐 더블 코테이션이 뭐 틀렸나요? 더블 코테이션이 잠깐만요. 큰 따옴표 우리가 코테이션이 이 코테이션이 아니었고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QUO죠. QUO 더블 코테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블 코테이션 뭐 엄밀히 얘기하면 더블 코테이션 막스까지 이렇게 붙여주는 게 정상인데 의례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더블 코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다시 웰컴이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소문자 작은 따옴표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붙여 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해서 역시 웰컴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컨트롤 F5번 눌러보니까 똑같은 형태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작은 따옴표 해서 이거는 싱글 뭐예요? 쿼테이션이죠. 쿼테이션으로 묶어도 문자열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문자열을 나타낼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큰 따옴표 더블 쿼테이션을 추천을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문장에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고자 할 때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웰컴이라는 변수에다가 자, 시작은 이걸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지금 에러 코드가 올라온다. 그죠? 그래서 missing, closing, quote, double quotation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찍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컨트롤 F5번 눌러봤어요. 눌러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 웰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2021에서 자, syntax error EOL 우리 이론 시간에 공부했다. 그죠? end of line 그죠? EOL 에러가 지금 뭐죠? 여기에 맞는 더블 코테이션에 맞는 끝이 없다.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문자열을 만들 때 시작을 더블 코테이션 이게 아니죠. 더블 코테이션으로 했는데 이거 싱글 코테이션으로 끝을 낸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예요? EOL 해서 그죠? end of line이죠. 그죠? end of line 그래서 라인 끝까지 찾아봤는데 네가 쌍따옴표로 시작을 했잖아. 큰 따옴표로 시작했는데 큰 따옴표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EOL 에러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이걸로 이제 큰 따옴표로 시작을 했는데 끝에 이게 있어야 되죠. 그죠? 이거를 큰 따옴표의 내용 그죠? 끝 내용이죠. 그죠? 끝 내용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다. 에러 내용이.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아울러 다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였고 얘를 이렇게 닫지 않고 이렇게 놔둬버렸어요. 그리고 요거를 주석 처리를 좀 하면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얘도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뭐예요? 똑같이 나오죠. EOL while scanning string literal 해서 얘도 이걸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에러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신텍스 에러 중에서 우리가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시지라고 한번 하고요. 변수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철수가 철수보다 은혁이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안녕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프린트 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떠한 에러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죠. 컨트롤 F5번 눌러보니까 아하, 여기에 신텍스 에러다. invalid syntax. 즉 뭡니까? 구분을 못하겠다. 이게 이건지 이게 이거하고 맞는 건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텍스 문법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와 아래와 같이 뭡니까? 문법을 아래와 같이 큰 따옴표 안에, 그죠? 더블 코테이션 안에 또 다른 더블 코테이션이 들어 있다면 컴파일러가 혼돈을 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혼돈을 일으켜 이거는 유효하지 틀린 문법이다. 그죠? 틀린 문법이다라고 오류를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죠. 시킨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렇게 쌍따옴표와 큰 따옴표하고 작은 따옴표를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가 밑에 붙여놓고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 그죠? 요렇게 내가 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죠. 컨트롤 F5번 하니까 자, 은혁이가 자, 요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in word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이걸 word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메시지라는 이 변수에다가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었죠. doesn't라는, 그래서 역슬러시를 사용을 해서 작은 따옴표를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 봤잖아요. 어디서 봤어요? 우리 뭐 어디서 보기는 문자열에서 봤죠.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봅니다. 자, 문자열을 만들 건데 DOESN doesn't 문자열을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런데 doesn't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doesn't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하나의 doesn't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그렇죠. 여기에서 역슬러시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이거는 이 기능은 이 역슬러시, 그죠? 이 역슬러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죠? 한번 이렇게 해놓고 문자열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붙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컨트롤 F5번 눌렀어요. 자, 이렇게 doesn't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뭔가요 이게? 파이썬에서는 그죠? 따옴표를 출력하고자 할 때 뭐예요? 이 역슬러시를 이용한다. 그 이유는 이 역슬러시가 우리가 따옴표 앞에 있으면 이 따옴표, 그죠?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얘는 뭡니까? 따옴표는 자기의 이 문자열을 만드는 고유한 그러한 특수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의 문자로 편성이 된다라고 했죠. 편성이 되어 문자열을 이룬다라는 거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맞나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작은 따옴표 말고 큰 따옴표도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 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역슬러시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여기에서 yes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쉼표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역시 역슬러시를 한 개 더 줘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I can do it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요거 하나를 요렇게 해야 되죠. yes. 그죠? 요렇게 하면 요 역슬러시도 이 쌍따옴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이 역슬러시도 이 쌍따옴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출력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자, 컨트롤 F5번 눌러보니까 이렇게 yes, I can do it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하나의 문자로 이제 문자열에 편성이 된다라는 거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역슬러시의 의미가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안에 쌍따옴표든지 작은 따옴표든지 뭐 아무튼 이런 코테이션 종류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역슬러시를 이용을 해서 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의 문자로 편승을 하게끔 만들어 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한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파이썬의 문자열 중에서 escape 문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한 문자들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문자열의 연결 부분,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는 타입들의 변환, 그리고 반복, 그리고 이제 차차 이제 인덱싱도 해보고, 그 다음에 리스트, 등등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